가요계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가수나 작곡가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 바로 표절십입니다. 최근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발표한 아이가씨를 비롯해서 박지훈 씨의 미스터리, 아이유의 분홍신 등이 이런 표절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스타들은 표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표절 문제로 가요계가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2일 무한도전 2013 자유로가요제 방송 직후 발표된 곡들이 각종 음원 차트를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박명수와 힙합 아티스트 프라이머리로 이뤄진 거머리 팀의 아이가씨가 네덜란드 출신 가수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와 흡사하다고 주장하면서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거죠. 카로 에메랄드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슈얼러스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한국의 인기 프로듀서 프라이머리 노래는 우리 노래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 그것의 모든 사운드가 우리 노래와 비슷하다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2010년 1월에 발표한 You Don't Love Me, 2013년 9월에는 리퀴드 런치, 파리스 등 3곡이 믹스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3일 프라이머리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미숙함으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태호 PD님을 비롯한 무한도전 제작진과 파트너로 가창에 참여해주신 박명수 씨에게도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입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며 제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생각했지만 더 큰 오해를 불러올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사과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아이가씨는 음원 판매가 중단됐지만 여전히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의 표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가수 박지윤의 컴백곡 미스터리를 작곡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사가 이번에 워낙 좀 이렇게 좀 끼를 부리는 그런 여자의 모습이라서 실제 약간 제 성격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카로 에메랄드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슈얼러스는 프라이머리가 작곡한 박지윤의 미스터리에 대해 The Other Woman과 원데이도 가져갔네라며 SNS에 심경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슈얼러스는 지난 17일 프라이머리와 소속사 측과 좋은 대화를 나눴고 서로에 대해 존중하게 됐다며 아이가씨는 좋은 노래며 금지돼선 안 된다라고 SNS에 입장을 전했는데요. 또 응어리를 푼 만큼 함께 작업할 기회가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하며 돌연 입장을 번복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0월 26일 한 매체에 의해 국민 여동생 가수 아이유의 정규 3집 타이틀곡 분홍신이 해외 뮤지션 넥타의 노래인 Here's Us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티즌들은 Here's Us 음원에 비슷하긴 하다, 조금 유사한데 노래가 흘러갈수록 차이가 난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유 측은 분홍신의 작곡가와 외부 음악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지만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전체적인 멜로디와 악기의 편곡 등이 완전히 다른 곡이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두 곡이 유사하게 들리지만 Here's Us와는 다른 곡이라고 표절 의혹을 부인했죠. 앞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아이유는 후속곡 없이 한 달간의 가수 활동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예쁜 남자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생의 목표나 욕심이라고는 오로지 독고마태뿐인 독고마태 바라기 김보통 역을 맡았습니다. 표절 의혹을 받게 된 가수들의 경우 종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왔는데요. 지난 11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최강 섹시 아이콘 이효리는 2006년 2집 타이틀곡 개차와 2010년 4집 수록곡들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올해 5월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이효리는 5집 앨범 모노크롬으로 돌아왔는데요. 3년간 TV보다는 SNS와 인디 뮤지션의 공연장에서 더 많은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섹시 아이콘을 거쳐 유기견 보호활동가 또는 채식주의자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이효리는 지난 2012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3집 6호걸이 잘 됐고 4집의 새로운 곡을 받아서 듣게 됐다. 듣는 순간 너무 좋았고 빨리 이 곡으로 활동하며 인기를 얻고 싶었다며 그때는 자만한 마음에 다른 여가수들이 다 날 따라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표절 사건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는데요. 또 4개월간 칩거했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다고 힘들었던 나날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2012년 7월 작곡가 김신일은 박진영을 상대로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썸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표절 시비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최종 선고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결국 작곡가 김신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박진영이 패소했죠. 서울고등법원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 공판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3만 71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좀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제 그런 처리를 해서 사건이 시작된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상처 안 되고 창작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소한 박진영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썸데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을 보였습니다. 워낙 요즘에 창작물도 많고 인터넷도 발달해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중의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창작자들은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놔야 된다. 이러한 관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충돌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90년대 청춘 스타였던 김민종은 손지창과 함께 더 블루를 결성, 그대와 함께 등을 부르며 배우로는 물론 가수로도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제대로 한 적이 없는데 정말 정열적으로 제대로 합니다. 네. 부러울 때도 좀 많았고요. 지난 1996년 김민종이 발표한 귀천도에는 일본 가수 튜브의 썸머 드림을 표절한 것으로 판명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김민종은 귀천도의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가수 은퇴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후 다시 가수로 컴백하긴 했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욱하는 마음으로 가수를 그만두고 배우에 전념하자는 생각이었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90년대를 풍미한 그룹 룰라는 비밀은 없어, 날개 잃은 천사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데요.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5년에 발표한 3집 천상유해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일본 그룹 닌자의 오마쓰리 닌자와 비슷하다는 표절 의혹을 받은 건데요. 당시 선주문만 200만 장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얻었지만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표절 반대 서명 운동까지 제기될 정도로 파장이 컸었죠. 결국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은 1996년 1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 시도까지 벌였는데요. 이후 3-4로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거 룰러의 노래 천상유해가 표절 판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했던 이상민 씨는 자살 소동을 벌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었고요. 일단 표절 판정을 받으면 가수나 작곡가들은 진정성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한동안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지난 2006년 8집 앨범 타이틀곡인 소리쳐 발표 후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이승철. 영국의 가수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그는 지난 2007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때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고 고백했는데요. 표절 시비가 일자마자 바로 원곡자에게 직접 연락해 빨리 얼마나 흡사한지 판정해달라고 의뢰했다며 사실 그 사건 때 은퇴하려 했다고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소송에 휘말리면 좋은 노래가 사장돼 버리니까 로열티를 주고서라도 노래를 살리려 했다고 전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저는 사실 표절은 지금 법적으로 표절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법으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각도의 관점에서 봐서 모방에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재창조와 순수 창작에 가까운 것이냐 라는 것의 기준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표절은 양심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우연의 일치로 비슷한 구성이 나왔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